네, 오늘 건강매거진 1분에서는 여러분의 허리 통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척추관절 전문의 김주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14,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 바로 하고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 6, 7개월 전부터 네. 이 종아리가 좀 당기고 저리고 발목까지 좀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전 4번, 5번 쪽이 좀 신경이 눌렸다 그러는데 혹시 좀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지금 그 디스크 진단은 받으신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지금 좀 받고 계세요? 일단 병원 가서 진료받고 물리치료 좀 받고요. 네네. 그 MRI 찍은 다음에도 이제 물리치료 좀 받으면서 조금씩 걷는 운동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계세요? 집에서.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셨나요, 그러면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일단 이제 초기 디스크로 지금 보여지고요. 초기 디스크는 네네. 지금처럼 먹는 약, 뭐 물리치료, 견인치료 해가지고 그 신경이 자극되는 부위를 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치료를 통해가지고 증상이 좋아지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회복하는 운동이라든지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본인이 더 어느 정도 이상 나아지지가 않는다 하면은 신경의 자극을 좀 가라앉혀주는 뭐 신경 차단 주사라든지 아니면 신경 성형술과 같은 한 단계 좀 더 높은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굳이 칼을 대지 않고도 신경 자극을 가라앉히고 밀려나온 디스크를 흡수시켜 가지고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치료를 한번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진행하시면은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빨리 쾌차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그 테니스 경기 중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테니스를 그렇게 오래 준비를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기권했다는 기사를 또 본 적이 네네, 있어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이 허리 때문에 일상생활이 참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시죠? 그렇죠. 네. 네. 그 정상 성인 남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5번 정도의 극심한 허리 통증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현대 그 성인들, 현대 사람들한테는 허리 통증이야말로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병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좀 보아지고 있죠. 네. 네. 근데 허리가 아프면 다 디스크 아니야? 하면서 걱정부터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더 병원 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프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네. 일단 과거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대부분 이제 근육통, 염좌라고 처음에 진단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근육이 뭉치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해서 의사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디스크의 변성이랑 약화, 퇴행성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은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요새는 이제 디스크가 맞고요. 대신 이제 디스크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한 건 아니고 디스크가 약간 삐걱대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근육도 뭉치고 통증도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전혀 틀린 대답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정도에 네. 따라 다른 네.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좀 이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디스크 탈출증 또 척추관 협착증 증상 이름들이 참 어려운데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허리에 이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이제 말 그대로 디스크가 망가지면서 탈출, 밀려 나온다는 뜻인데요. 네. 뼈와 뼈 사이에 오른쪽 그림처럼 하얀 디스크가 있고요. 이 디스크는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움직이거나 숙이거나 굽히거나 뭐 물건을 들 때 웅크리거나 이럴 때 항상 거기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은 그 모양이 약간 틀어지거나 그것을 감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게 되죠. 네. 그때 이제 허리 통증이 먼저 생기게 되고요. 그 디스크 바로 뒤로는 머리부터 해서 목, 등, 허리를 지나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허리 부분에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터진 디스크 막에 의한 염증 반응과 그 막을 뚫고 디스크 쪼가리가 나오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신경이 밀려 나온
그 수액이라고 하는 말캉말캉한 조각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은 네.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게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우리가 또 척추관 협착증을 많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허리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디스크랑은 약간 다릅니다. 허리가 약해지게 되면은 약해진 허리를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하거나 망치질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손바닥 같은데 굳은 살이 베끼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외부의 자극에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면서 그런 자극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척추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중년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 퇴행성 변화로 시작을 하는데 허리가 약해지게 되니까 약해진 허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마치 굳은 살이 많이 두꺼워지고 바뀌듯이 척추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죠. 네. 그럼 허리가 약해졌던 부위는 이제 좀 튼튼해지는 반면 이 두꺼워진 인대가 하필이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허리 통증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그렇게 심하게 호소하지는 않으세요. 네. 오히려 엉치 밑으로 해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 엉덩이 밑으로 허벅지 종아리가 양쪽으로 뭐 당기고 저륙을 해서 오래 서거나 좀 걸으면 그런 증상들이 심해져가지고 걷다가 앉게 되고 서 있다가 앉게 되고 그러면 신경이 눌렸던 게 약간 느슨해지니까 또 증상이 나아져서 다시 또 서거나 걷는 게 반복되게는 그런 이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세 따라서 또 아프다 안 아프다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약간 웅크리거나 네. 의자에 앉거나 하면은 약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네. 협착증 환자분들은 서 있거나 걷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는 뭐 10시간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걷는 거 이런 거는 잘 못 하시는데 자전거 같은 거는 웅크리고 타니까 그런 거는 오래 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근데 아까 그림 보니까 그 디스크는 딱 이렇게 탈출돼서 네. 흐르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만 딱 제거하면 왠지 깔끔하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예. 네. 디스크가 이제 밀려 나와서 신경이 예. 힘을 누르니까 신경 자극 증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 터져 나온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흡수가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빨리 흡수될 수 있게만 도와주면 증상은 좋아지고요. 칼로 째가지고 디스크를 긁어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깔끔하게 없어지니까 바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다 수술을 해서 네. 디스크를 제거하고 빨리 회복하는 치료를 많이 했는데요. 예. 이게 장점은 물론 빨리 회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디스크는 자연히 흡수되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치료하면은 자연히 나아지는데 칼을 대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등 근육이라든지 네. 주위 인대라든지 뼈가 약해지면서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이 자극됐던 증상은 제거하니까 없어지지만 네. 그 칼을 댔기 때문에 허리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허리 통증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능하면 디스크를 이렇게 네. 칼을 대서 째서 긁어내는 치료보다는 녹여내는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치료를 통해 가지고 거의 한 90%, 95% 이상의 환자들이 다 대부분 다 치료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만도 무서움이 좀 사라지는 네,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하나 좀 치료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것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예.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하죠. 근데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히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다 긁어내는 치료만이 제대로 된 치료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스크가 자연히 흡수되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굳이 칼을 대지 않고도 디스크를 녹여내가지고 증상을 없게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있는 환자분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환자분이에요. 네, 딱 보이네요. 네,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하얗게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터진 디스크 덩어리가 누르고 있었죠. 네. 근데 이분이 뭐 수술을 하거나 다른 별다른 치료를 받지를 않으셨고요. 약만 먹고 이제 운동하고 잘 관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뭐 주사도 좀 겁을 냈고 시술하는 것도 겁을 냈고 수술은 더더군다나 이제 못하겠다고 말씀을 그러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1년 정도 있다가 저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밀려나왔던 디스크가 싹 없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상도 당연히 좋아졌습니다. 네.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 자연적으로 터져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는데 그 기간을 통증에 조금 민감하지 않거나 이제 충분히 쉬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특별한 치료 안 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고 증상도 자연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내지 못하거나 통증에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 디스크가 흡수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들이 터진 디스크를 조금 녹여내서 안에서 신경이 자극되는 것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거는 칼을 대거나 째가지고 그 디스크를 긁어내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 네, 그렇죠. 이제 삼겹살을 굽는데 삼겹살을 구우면 맨 처음에 왼쪽에 이제 살코기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모양이 약간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어요. 우리 몸의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은 쪼그라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그러면서 터져 나온 부위를 잘 찾아서요.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에다가 고주파 발생 장치라고 해서 고주파 열을 이용해 가지고 터져 나온 디스크에 열을 쬐줍니다. 정확한 위치를 잘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째거나 하지 않고 마취하지 않고 뭐 전신 마취 이런 거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터져 나온 디스크 쪼가리를 좀 녹여내 줍니다. 그러면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게 되니까 신경을 자극했던 것들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통증도 나아지고 그 터져 나온 디스크가 더 빨리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굳이 칼로 째지 않고도 우리가 디스크를 완치할 수 있게끔까지 치료를 하는 방법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저 고기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열로 수축되는 그 모습이군요. 저희가 그 시술 원리를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은 그 디스크 안에다가 고주파 발생 장치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피부를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는 이제 국소 마취, 부분 마취를 하고요. 고주파 발생 장치랑 연결된 부위에서 고주파 열이 쭉 선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빨갛게 디스크가 저렇게 나와 있던 부분에 고주파 열이 쬐지게 되니까 디스크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위가 열을 받으면서 약간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을 자극했던 압력이 가라앉게 되고 그 부위에 염증이라든지 부종이 가라앉게 되면서 통증도 자연히 좋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굳이 디스크를 잘라내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만을 이용해서 저렇게 칼을 대지 않고 시술한다는 게 굉장히 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좀 시술한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33세 된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허리가 이제 굉장히 아프고요. 오른쪽 다리가 이제 땡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으로 오셨어요. 먹는 약 먹고 물리치료 꾸준히 하셨고 신경주사도 맞으셨고요. 증상이 약간 좋아지는데 뭔가 더 낫지가 않고 자꾸 만성으로 가는 그러한 증상을 본인이 호소하셨고 뭔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하셨겠죠. 그렇죠. MRI 검사를 했더니 이제 왼쪽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디스크가 까맣게 밀려나온 부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뒤에 있는 신경이 자극이 되는 거고 횡단면을 잘라봤더니 이 아래 하얀색으로 지나가는 길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밀려나와 있었죠. 옆구리로 해서 이 부위에다가 고주파 발생 장치를 넣고 고주파 발생 장치 끝에는 조그만 집게가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쪼가리를 약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한 석 달 있다가 MRI 검사를 다시 했어요. 환자는 물론 그 전에 이 시술하고 나니까 증상이 거진 다 나아지셨고요. 사진상에서도 보니까 밀려나왔던 디스크가 있던 부위가 하얗게 오른쪽 사진처럼 다 녹아서 가라앉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도 하얗게 디스크가 까맣게 나와 있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허리 증상도 좋아지고 다리가 땡기던 증상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수술하지 않고 그 부위를 터져 나온 부위를 녹여내 가지고 치료를 했다는 거에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열로 줄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잔여물도 또 제거를 해주는군요. 가능합니다. 다음 사례 또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근육도 뭉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든지 이제 온도 변화 같은 그런 것들이 같이 생깁니다. 이분은 이제 목 디스크가 5번, 6번에 있었던 경우고요. 뒤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 있었죠. 약간 눌리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눌리면 이제 목 같은 경우는 등을 따라서 신경이 허리 쪽으로 내려가지만 양쪽 팔로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우선 팔 쪽이 뭐 저리거나 땡기거나 시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분 역시 그러셨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적외선체열 검사라고 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시술 전에는 이제 왼쪽 사진처럼 색깔이 전체적으로 녹색, 파란색 이렇게
낮은 온도로 이제 차가운 색깔들 관찰이 되셨고요. 예. 그 부위를 찾아서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고 디스크 크기를 줄여줬더니 신경 자극이 이제 가라앉게 되니까 그 차가웠던 증상들, 시렸던 증상들, 땡겼던 증상들이 이제 좋아지게 되고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그게 이렇게 바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디스크로 고생하시고 등 쪽으로 뻗치고 손이 저리고 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네. 시술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색이 돌아왔네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목 디스크거든요. 저희가 허리가 위주긴 하지만 사실 이 목 디스크도 지금 통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네.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를 고주파열로 이렇게 쪼그라뜨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범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네. 고주파열을 같은 시간이라든지 같은 크기의 정도로 해주면은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훨씬 더 그 효과를 많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고주파 수액 감압술 저희 특징 한번 쭉 정리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정리해 터져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할 때 그 신경의 자극을 가라앉혀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가 터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데 가만히 둬도 좋아지긴 하는데 네. 이게 좀 더 빨리 좋아지면 증상이 빨리 좋아지고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칼로 예전엔 다 쬐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디스크를 녹여내는 방법으로 할 때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고 주로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에서 우리가 허리, 목 모두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디스크가 이렇게 안 좋게 되면은 디스크가 터질랑 말랑 하면서 신경이 자극이 되고 그렇게 디스크가 안 좋은 부위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네. 가느다란 신경이 디스크 주위로 자라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에 전기 자극처럼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네. 고주파열을 통해 가지고 그 자라난 안 좋은 신경들을 좀 지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네. 그 신경들을 지져내 주니까 본인은 통증은 없어지고 그 부위가 약간 단단하게 열이 네. 쬐지니까 그 부위가 이제 좀 다듬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성 요통, 만성 경추통을 호소하시는 분한테 우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디스크가 이제 한번 뭐 수술을 하거나 한번 터져 나왔는데 그 부위가 또 터지는 경우,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 5%에서 7% 정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재수술을 하는데 재수술 같은 경우는 한번 수술한 부위가 유착이 심해가지고 수술하다가 신경을 다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재수술보다는 그 터져나온 디스크만 녹여내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재발성된 수술 후에 디스크에도 우리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치료 특징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전신 마취가 그러니까 필요가 없겠고 가느다란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만 마취를 합니다. 네.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영상 유도 장치라고 해서 정확한 부위를 찾는 그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길어야 한 20-30분을 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마취가 안 돼가지고 수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그쵸. 경우는 네. 그런 분들한테도 그 바늘이 들어가는 부위만 네. 마취를 하고 할 수가 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많아요. 수술을 그쵸. 해야 되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무서워요. 많으신 네. 분들은 의식이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날 치료를 하고 한 1시간 정도 안정 취했다가 그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 되는 네.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디스크 치료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마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럼 시술 진짜로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네. 화면 보면서 저희 한번 시술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디스크는 이제 균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자체도 무균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수술장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움직이는 부위가 고주파 발생기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가느다란 바늘이 지금 들어가 있고 네. 그 부위에 영상 노동치를 보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부위에다가 가느다란 그 고주파 발생된 걸 움직이면서 디스크를 녹여내는 거죠. 바늘이 네, 보여요. 그래서 네. 부위를 찾아서 디스크를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부위를 폭넓게 지져주게 되면은 그 디스크가 쪼그라들게 되고 신경 자극이 가라앉고 통증이 따라서 같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열이 엄청 뜨겁거나 바늘이 크거나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네네. 미세하게 천천히 녹여주네요. 그렇죠. 네. 사람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은 온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생리식염수라고 해서
물을 같이 넣어가면서 네. 신경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더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하나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사례 좀 보여주시죠. 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른 부분을 해결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63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보시면 왼쪽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디스크가 밀려 나오고 새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던 거죠. 많이 누르셨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MRI 볼 때 좌우를 바꿔놓고 보거든요. 의사들은 네. 이쪽을 왼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쪼가리가 밀려 나와서 뼈와 디스크 사이에서 신경이 꽉 눌려 있었던 거죠. 네. 굉장히 이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이 있었고요. 그 부위를 찾아서 디스크가 나와 있는 부위를 이렇게 고주파로 지져냈더니 그 부위가 하얗게 흡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도 이제 눌리지 않고 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왼쪽에 그림처럼 까맣게 보였던 디스크가 이제 녹아서 없어지게 되니까 신경이 눌려 있는 게 이제 해결이 됐죠. 자기를 괴롭히던 왼쪽으로 엉덩이부터 해서 허벅지, 종아리 옆으로 해서 발등까지 쭉 당기고 저리고 했던 증상들이 시술을 하고 나서 점점점 회복이 돼가지고 좋아지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사례까지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8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예. 점이 불편하신가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 허리 디스크하고 뭐 이 사진도 찍어보고 네. 사방모질 했는데 여기 3번, 4번, 5번 그 세가요. 네. 그게 뭐 디스크고 협착증이라 그래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지금 허리 무엇이는 그 무로는 그 디스크 나온 데는 안 아프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밑으로 허리 밑으로 허리하고 네. 방광요 속 들어간대요. 네. 그 지경으로 조금 이래 저리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뭐 하거든요. 네. 예, 아버님 오래 서거나 걷거나 할 때는 크게 불편한 거 없으신가요? 걷는 데는 뭐 거긴 느껴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고요. 그럼 이제 주로 예. 이제 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근데 둘러는 게 제일 편코요. 오히려 그죠? 네. 예, 둘러는 게 제일 편코 걸고 뭐 이런 데도 뭐하고 운동도요. 하는 운동이 네. 심한데 다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어떤 거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통증이 있고 이제 그게 불편하시다는 얘기시죠? 그래 서면요. 네. 자다가 화장실에 가 서면 이 방광 허벅지 있는 데가요. 네네. 그 속 들어간 데가 약간 좀 저리해요. 그러니까 허리보다는 약간 아래쪽. 엉치랑 예, 방광 허리 아래쪽으로. 밑으로. 그죠? 오비미는 몇트로요. 예. 그래, 지금 아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리고 이래요. 네네. 지금 이제 어르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 쪽보다는 약간 이제 아래쪽으로 불편하다 그러면은 아래쪽 문제도 확인은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로 허리가 안 좋으면은 이제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불편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허리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행성 변화,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서 신경이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디를 치료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허리 쪽이 첫 번째 치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신경이 자극이 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뭐 가령 뭐 먹는 약이라든지 뭐 물리치료, 뭐 침치료, 주사치료 이런 거 하셨다면은 잘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했는데도 조금 불편한 게 좀 남는다, 내지는 개선이 안 됐다, 그럼 한 단계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봐서 뭐 수술까지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신경의 자극을 가라앉혀주는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가 있거든요.
앞서서 예. 제가 설명드렸던 고주파 치료도 그거의 하나가 되겠고요. 신경성형술 치료라든지 아니면 협착이 좀 동반됐으면은 좀 이따 설명드릴 풍선 확장술 같은 치료를 하셔가지고 신경의 자극을 가라앉혀주면은 결국은 이게 허리가 약해지면서 신경이 눌리고 자극이 있어서 그러는데 신경의 자극을 가라앉히고 눌렸을 때 생기는 부종을 가라앉혀주면은 본인 밑으로 신경을 따라서 쭉 불편했던 증상들이 좋아지십니다.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데 한번 그런 거를 통해 가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없겠냐라고 한번 상의하시고 그쪽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제가 봐서는 뭐 아파하셨던 기간이라든지 아픈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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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많이. 저요? 네, 네네. 네. 얼른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5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허리가 많이 4번, 5번 사이가 많이 아프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 계속 정형외과 다녀요. 네. 다니는데도 뭐 그냥 이렇게 호전이 없고요. 이렇게 다리 밑으로다 이렇게 좀 내려와서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네. 네네. 한번 상담을 네, 직접 네. 해주시죠. 예, 네. 어머니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어떤 치료 받아보셨나요? 물리치료를 이제 받고요. 약 갖다 먹고 그랬는데, 네. 좀 이렇게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뭐 별로. 근데 네. 그때만 조금 허리가 좀 낫고요. 네, 그러죠. 네. 또 이제 약을 끊거나 그러면은 안 좋고요. 네. 밑이 찌릿찌릿한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로 다 인해가지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요. 예, 맞습니다. 주로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면은 다리 쪽으로 그렇게 불편한 증상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면 다리 지금 다리 쪽보다도 아래. 어디 엉치랑 이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반 쪽? 엉치하고 골반 쪽하고 소변 있는데 그쪽 사타구니 쪽? 안 좋아요. 예, 그 뭐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가 안 좋으면은 다리로 신경이 내려가는데 이제 엉덩이를 먼저 이제 거치고 그다음 허벅지 지나서 종아리 지나서 발가락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위가 많이 불편하신 거 맞고요. 지금 그럼 치료는 다른 뭐 주사 치료라든지 별다른 치료는 받은 게 없으신 건가요? 네, 그 주사는 안 맞고요. 그러셨어요? 약 갖다 먹고 이제 물리치료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요. 허리에서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해가지고 지금 아래쪽으로도 신경 자극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신경 자극까지 동반된 경우에요. 연세라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퇴행성 디스크에다가 아마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적극적인 치료는 안 하셨고요.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난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견인 치료. 그러니까 잘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잘 하시는데 안 나오면은 그거를 계속 하실 게 아니라요. 하나 더 조금 위해 치료, 뭐 주사 치료라든지 신경 뭐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좀 높이는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주사 많이 맞으면 안 좋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걱정도 하시고 물론 이거를 뭐 한 일주일 간격으로 막 주구장창 맞으면은 물론 뼈도 약해지고 염증도 생기고 오히려 주사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치료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라고 하면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느슨하게 넓혀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넣어가지고 협착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은 그 공간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한 단계 조금 높은 치료,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치료 받아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자극이 가라앉으면서 바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그런 치료 안 하셨으면은 그런 치료 받으시면 어머니는
금방 좋아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아유. 알아보시고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어르신에게 저희 지금 소개해드릴 것들이 좀 참 잘 맞는 순서 같아요. 아, 네네. 네, 척추관 협착증이나 뭐 풍선확장술 등 아픔들 네. 좀 소개해드릴 텐데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죠. 아, 예, 그러죠. 네. 이제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제 척추가 퇴행성 질환을 겪으면서 약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그러한 협착증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협착증이 생기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는 그렇게 별로 안 불편하지만 밑으로 엉치부터 사타구니 쪽 그리고 뭐 골반 네. 이런 데가 아프면서 심하면 다리까지 땡기고 절어서 이제 오래 못 걷거든요. 이 증상이 아주 심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다 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졌으니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줘야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은 디스크랑 달리 수술이 근본적인 해결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졌으니까 그거를 아무리 뭐 치료를 해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째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놓고 나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은 넓어지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 쪽으로 자라 들어갔던 인대가 원래는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려고 자라 들어갔던 건데 그게 자기 역할이 없어지게 되니까 허리가 이제 신경은 안 눌려서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하는 거는 좋아지는데 네. 이제 허리가 약해지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하시죠.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예. 들어볼까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에는 네. 대부분 다 수술을 해서 그 부위를 넓혀놨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풍선이라고 해서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그 좁은 공간을 안에서 벌려서 수술만큼 넓혀주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그 안에서 밖으로 벌려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왼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 옆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짤록하게 좁아졌죠. 아, 예, 이렇게 예. 좁아지면 이게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위에 이제 시술을 한 영상인데요.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좁아진 데다가 먹물을 쏴봤어요. 네. 먹물을 쏴봤더니 먹물이 안으로 들어가 가느다랗게 이렇게 들어가고 위로 이제 퍼지고 예. 마치 이제 모래시계가 옆구리 짤록한 것처럼 이렇게 퍼지거든요. 여기가 짤록하니까 그 부위가 좁아졌던 거죠. 네. 과거에는 저 부위를 다 긁어냈습니다. 수술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그 부위에다가 풍선을 이렇게 불어주는 거죠. 아. 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네. 불어주게 되면 그 공간이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좁아졌던 공간이 느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뒤로 빼서 먹물을 쏴봤더니 맨 왼쪽에 있는 그림보다 보니까 안에 공간이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색깔이 확연히 네. 달라요. 예.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만큼 원래 지나가는 길만큼 넓어지지 않았어도 거의 절반 50% 가까이 네. 회복이 됐습니다. 저렇게 이제 회복이 되니까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골반이 아프고 했던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고 굳이 수술까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술로서 그 증상의 네.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최근에는 많이 그 협착증 네. 환자들한테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 네. 풍선으로 공간을 넓혀주는 거군요. 그럼 네. 저희 시술 원리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협착증은 이제 네.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져서 생기는 곳인데 주로 척추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요. 한 피부를 한 2, 3mm 절개를 하고요. 네. 특수 카테터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밀어 넣습니다. 보통 협착은 4번, 5번, 뭐 3번, 4번, 5번, 1번 마디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위를 찾아 들어가서 카테터를 밀어 넣게 되고 영상 유도 장치를 통해 저렇게 풍선을 불어주게 되는 거죠. 아. 협착 있는 부위에 풍선을 불어주고 그 부위가 불어놨다가 이제 풍선을 빼기 때문에 다시 약간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에다 완충제 약을 이렇게 좀 밀어 넣습니다. 그게 잘 유지가 되라고. 그래서 한 부위만 한 군데 하고 또 4번, 5번 있으면 좀 더 밀어 넣어가지고 또 4번, 5번도 하고 또 위까지 밀어 넣어서 3번, 4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마디를 한꺼번에 우리가 풍선 확장술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 부위가 좁았던 부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니까 네.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고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했던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는 치료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럼 풍선 확장술 저희 한번 치료 대상이랑 특징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서 발생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죠. 네.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지는 경우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원래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그 부위를 잡아주려고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하필이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밀고 들어가서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부위를 예전에 수술로 다 넓혀줬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하고 나면 허리가 약해지고 하니까 최근에는 풍선을 넣어서 거기를 안에서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그렇게 벌려주게 되면 네. 공간이 생기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에서 우리가 풍선 확장술을 할 수가 있고요.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재발이 되거나 그 부위가 엉겨 붙으면은 그 신경의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 부위에다 넣어서 풍선으로 그 엉겨 있는 부분을 이게 툭툭 뜯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계속해서 유착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역시 수술하지 않고 하는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는 곳만 마취를 하고요. 시술 시간도 한 20-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마취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치료하는 환자군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당일 치료하고 당일 귀가할 수 있는 비교적 부담이 적지만 효과가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선의 힘이 상당히 센 것 같은데요. 그럼 시술 과정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확장술 시술 과정이네요. 네, 이건 역시 이제 수술장에서 시행을 하고요. 네. 저렇게 카테터에 풍선이 달려 있죠, 동그랗게. 저 풍선의 힘으로 이제 안에 이제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고, 저게 이제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면 신경이 다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압력이 높아지면 풍선이 자연히 터지게 되는 안전장치까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치료하고요. 네. 저렇듯이 풍선 안에 먹물을 넣어봤더니 그 부위가 동그랗게 이제 좁아진 부위를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고 이 부위가 잘 넓혀졌는지 확인하려고 먹물을 딱 쏴봤더니 먹물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쭉 퍼져나가는 것을 네. 보고 아래쪽으로 이제 신경이 나가는 길을 따라서 쭉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시술을 마치게 되고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졌으니까 환자분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불편했던 증상들이 나아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단순한 원리인데 굉장히 효과는 좋네요. 네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또 살펴볼까요? 예. 네, 이분은 이제 73세 여자 네. 환자분이시고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보면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원래는 이렇게 노랗게 위아래로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찌그러져 있죠. 여기가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입니다. 횡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정상 쪽은 하얗게 신경이 나가는 길이 잘 보이는데 반대편은 좁아져 있고 그 부위를 찾아서 카테터를 밀어 넣고요. 풍선을 불어 넣어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은 걸 확인하고 먹물을 쏴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게 잘 보이죠. 이분 역시 오래 서거나 걸을 때 많이 불편하고요. 제대로 서 있기가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네. 치료하고 나서 그런 자기를 괴롭혔던 신경 자극증들이 가라앉게 되니까 오래 서거나 오래 걸을 때도 다리가 땡기고 하는 증상들이 없어져가지고 잘 생활을 하게끔 회복하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례 또 볼까요? 네. 네. 척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하고 나서도 별로 나아진 게 환자분은 없다고 하시고 수술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은 잘 됐다고 해요. 근데 계속 아프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저런 오셨던 분도 분인데요. 계세요. 네. 네. 이분 보니까 수술은 제가 봐도 뭐 나사모 박혀 있는 건 예쁘게 잘 박혀 있어요. 네.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 MRI를 찍어서 봤더니 신경 공간은 잘 나오는데 딱 노신경이 눌릴 때 생기는 증상을 본인이 호소하고 보니까 약간 주위가 자글자글한 걸로 봐서는 약간 유착이 네. 있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 부위에 찾아서 수술한 마디 안쪽이에요. 뼈랑 네. 뼈 사이, 나사못과 나사못 사이 안쪽에다가 풍선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나서 좁아진 부위가 넓어지게끔 먹물을 쭉 확인해 봤더니 네.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좋아졌고 이분은 오히려 이제 수술하고도 계속 불편했는데 네. 이 치료를 하고 이제 증상이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대부분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수술하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 있으면은 계속 이제 기다리고 약 먹고 할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저는 유착 같은 것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것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증이 수술했는데 재발된 이유는 뭘까요? 통증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된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은 몸이 약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술하면 보통은 신경이 지나가는 게 넓어지고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수술로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네. 수술로서 또 잃는 그런 후유증도 있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얻는 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증상이 계속 남았던 경우고요. 그 유착이라고 하는 그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항상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졌던 그런 예. 경우였고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 부위를 해결해 줬더니 본인이 이제 만족하게끔 통증이 나아지셨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사진이 또 있습니다. 좀 볼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적인 치료 좀 볼게요. 네.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게 좁아지고 그게 눌리니까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넓혀주게 되면은 그림에서처럼 까맣게 좁아져 있는 부위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수술한 네. 사진인데요. 이렇게 넓어집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은 등을 째고 들어가서 근육을 바르고 뒤에 누르고 있던 뼈의 일부 인대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네. 이게 허리 쪽에서는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수술은 하셔야 되고 그때는 최소 현미경 수술이라 해서 조금 째서 하는 걸로 하되 예.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정 안 될 경우는 수술은 해야 됩니다. 특히 디스크 탈출증하고 달리 협착증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술을 네. 하기 전에는 항상 이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혹시 잃을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말씀 나온 김에 최소 침수 미세 현미경 수술이랑 수술이 필요한 경우 짧게 좀 요약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디스크가 터져 나왔는데 네. 그걸 녹여내는 치료 열심히 했는데 제일 운이 안 좋은 게 딱딱하게 네. 굳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석회처럼. 그러면 계속해서 신경을 누르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째고 딱딱하게 굳어진 부위만 긁어내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예. 협착증 같은 경우는 안에서 신경을 넓혀주고 신경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합니다. 그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또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 좁아진 부위를 째가지고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신경이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방법이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신경의 부종이 빠지고 염증이 빠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신경이 잘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인데 그런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된 경우는 그렇군요. 우리가 협착증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디스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까지 살펴봤고요. 짧게 저희 최소 침수 미세 현미경 수술만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술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좀 부담을 적게 네. 주고 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전신 마취보다는 하반신 수면 마취로 최근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병원이라든지 의사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환자가 깨어 있고 네. 이렇게 신경 쓸 게 더 많거든요. 하지만 환자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좋은 거는 병원이나 의사한테는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네. 병원을 찾아서 좀 해보시면 좋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 정도를 째가지고 협착증이랑 디스크를 다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작게 째니까 통증도 좀 덜하고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은 최소 침수 미세 현미경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빨리 치료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들 많이 푸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전문의 김주현 원장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